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11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열전도 대체해법의 심화 과정이므로 강의의 수강은 선택입니다. 원관에서의 임계, 절연, 반지름 문제는 유명한 문제인데요. 원관의 둘레에 절연제를 입혀서 열 손실을 줄이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인데요. 예제 9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냉매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가 있는데요. 반지름은 RI입니다. 얇은 관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열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절연제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적의 두께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외부 절연제를 외부 반지름 RI부터 반경 R까지 이 두께로 입혔습니다. 그러면 총 열저항은 두 개가 되겠네요. 대류 열저항이 있고요. 절연제의 전도 열저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 저항값이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반경에 관한 미분이 0이어야 됩니다. 미분을 해볼까요? 이것을 풀어서 임계, 절연,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만으로는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게 도함수를 구해서 판단합니다. 저항을 반경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임계, 절연, 반지름을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이와 같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입니다. 그림에서 임계, 절연, 반지름은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계, 절연, 반지름은 열 손실이 최대로 되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최소이기 때문이죠. 저항이 클수록 열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절연 두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파이프의 반지름이 임계, 절연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그림에서 빨간색인데요. 이 경우에는 절연제를 입힐수록 오히려 열 손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란색 부분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란색의 커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기의 자연대로 조건 H는 10에 노출되는 경우에 임계 절연 반지름은요 10분의 0.03 3mm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파이프가 아니라면 임계 절연 두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란색에 속하는 것이고요. 절연제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점점 절연 효과는 증가합니다. 열 저항이 커지므로 열 손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절연제의 비용도 증가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므로 적당한 두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제 10번입니다. 0도씨의 얼음이 채워진 구형 유리 용기를 외부에 방치하였습니다. 구름이 낀 경우가 있고요. 맑은 날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어느 쪽이 얼마나 얼음이 빨리 녹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유리의 열전도율과 태양으로부터의 열 복사량 그리고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와 열전달 계수가 주어져 있고요. 용기 내부에 얼음이 모두 녹을 때까지 0도씨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요. 부피의 영향은 무시하겠습니다. 등가 열 회로에 사용되는 저항을 먼저 구해볼까요? 대류 열 저항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구의 경우에 전도 열 저항을 계산했습니다.
그늘에 놓인 경우에 열회로는 직열회로입니다. 연료 히트 플럭스는 1개이고요. Q에어입니다. 따라서 온도차와 총 열저항을 나누어서 연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전 법칙으로부터 용기 내부로 들어간 히트 플럭스는 모두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얼음이 물로 변하는 잠열은 334kJ이므로 얼음이 녹는 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부의 얼음의 총 질량을 계산하고요. 녹는 비율로 나누면 총 988초, 약 16분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양지에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가 T0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사 에너지는 태양광의 수직한 면적으로 받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히트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인 등가 열 회로로부터 온도차에 따른 수식을 두 개를 씁니다. T 인피니트와 T0 사이의 온도 차이는 히트 플럭스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런데 T0와 T 아이스 사이의 온도 차는 두 개의 히트 플럭스에 곱이 되고요. 전도 열 저항을 곱하게 됩니다. 두 개의 수식을 결합해서 히트 플럭스 Q 에어를 구합니다.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서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얼음을 녹이는 총 연료는 두 개의 합이므로 얼음이 녹는 율은 총 연료를 잠열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양지에서 얼음이 모두 녹으려면 약 13분이 걸립니다. 그늘에서는 16분 정도 걸렸죠. 양지에서는 13분으로 약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서 히트 플럭스 Q에어는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기의 표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늘에 있는 경우에 표면 온도를 계산해 보고요. 양지에 있는 경우에 표면 온도를 계산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열 저항과 등가 열 회로 그리고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 전도율 K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1차원 정상 상태 조건입니다. 연료에 대해서 공식을 변수 분리합니다. 히트 플럭스 QX가 일정한 경우에 적분해서 QX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기하학적인 정보를 적분할 수 있고요.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적분할 수 있습니다. 우변의 식에서 평균 열 전도율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열 저항은 일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47번 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전도 열 저항과 평균 전도 열 저항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 전도율은 온도의 함수이고 면적은 거리의 함수이므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응용 문제입니다. 예제 11번인데요. 속빈 원통에 안팎의 온도가 있고요. 원통의 열 전도율이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연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평균 열 전도율만 구하면 똑같이 풀면 됩니다. 먼저 평균 열 전도율을 적분해서 구합니다. K반은 보다 간단하게 평균 온도를 이용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다룬
속빈 원통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차를 열 저항으로 나누면 연류가 되고요. 열 저항은 똑같은 방법으로 적분하면 됩니다. K의 변화는 이미 평균 열 전도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선형성입니다. 전도 해석에서 열 전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해의 선형성이 성립했는데요. 변수 K인 경우에는 미분하게 되면 dk dx가 되고요. K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이와 같이 변형이 됩니다. 위의 미분 방정식은 T에 대해서 비선형입니다. 온도의 미분에 제곱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형이죠. 따라서 전도 해석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접촉할 때는 표면 거칠기에 의해서 미세한 틈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런 틈 사이에는 공기가 채워지고요. 따라서 열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열 전도율이 좋은 열 그리스를 채우는 경우에는 열 저항이 감소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틈새에 의해서 열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에 접촉면에서는 온도 강화가 발생합니다. TA에서 TB로 온도가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접촉 저항은 대류 열 전달 계수 만 정도의 어린 크기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열 저항의 크기에 대응하는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열전달 11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